엄마 계산하셔야죠? 어머님, 카드 주세요. 직원분 기다리세요. 우리 엄마 생일 때도 다 내셨잖아요. 엄마, 그때도 그렇고 이왕 오신 김에 그냥 쭉 내시는 게 좋죠? 뭐, 어머님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요즘 진짜 빠듯해요. 교육비에 생활비에 정신이 없어요. 내 연금 그게 너희 쓰라고 있는 돈은 아니지 않니? 내가 늙어서 아프면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야. 어머님, 가족끼리 사는데 너무 계산적이세요. 호텔 뷔페 입구에서의 계산은 그렇게 최 씨 할머니가 냈습니다. 그럼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넉 달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내 밥 먹고 내 전기 써놓고 외식 나가선 너희 애 생일도 너희 장모 생일도 내가 다 계산했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니? 그럼요. 가족인데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요? 그래, 따져야겠구나. 이제는 나는 내 자식들한테 이 정도 취급받을 줄 몰랐어.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분당에 사는 70살 최수희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론 혼자 지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찌감치 지내던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살자며 손자의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가족과의 거리를 두기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추룩추룩 내리는 날, 최수희 할머니는 혼자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찬장 위에 묵은 된장을 꺼내 물에 풀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날은 누가 있어야 하는데. 주전자 김이 올라오고 냄비에서 조용히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릴 즈음 현관문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문을 열었을 때 그 문틈 사이로 보인 얼굴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낯익은 얼굴, 오랜만에 본 얼굴. 아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와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멋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혀끝이 마르고 목이 잠겼어요. 우리 애 방학도 했고 며칠 좀 있다가 가려고. 손주는 이미 현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할머니 집이다. 우와, 크다. 여긴 내 방. 그 작은 발로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이내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내려놨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 소리에 할머니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어요. 엄마 여긴 우리 집이니까 괜찮지?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말도 없이 들이닥친 그 풍경이 기쁨인지 당혹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뒤섞였었습니다. 그래, 그래. 잘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지만 그 말에 할머니 자신도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잘 왔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날은 허전했던 집안에
바람이 돌고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득문득 말이 그리웠고 아무 소리도 없는 저녁 식탁이 가장 허전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이 가끔씩 집에 들렀다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주가 들어와 뛰노는 모습에 웃음도 났어요. 며느리는 며칠 후 작은 박스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애 옷이랑 장난감 좀요. 여기서 한동안 있으려면. 그 다음엔 아들의 노트북, 며느리의 커피 머신, 전자기기 박스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짐들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잠깐이라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직장도 분당 근처라 출퇴근도 금방이에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전세 얻기도 쉽지 않아. 여긴 공간도 넉넉하고 정원도 있고.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살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방도 넓고 마당엔 꽃나무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안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식탁까지 길게 드리웠고 이 집안에 다시 가족의 숨결이 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이렇게라도 다 같이 지내면 외롭지는 않겠지. 며느리가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적적하실 거 같네요.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난 집은 왠지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밥솥을 씻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고 조용히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애들이 왔어요. 우리 식구 다시 모였네요. 하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기쁘면서도 서늘했고 환한 얼굴로 웃던 며느리의 눈빛엔 묘한 낯설미 섞여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최수희 할머니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인기척에 익숙해지기엔 일주일이 너무 짧았어요.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방문 아래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손주의 방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조용해진 거실에서 나직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베개에 귀를 붙인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이대로 괜찮을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내쉬듯 무겁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 이미 다 날렸는데. 이번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톤은 낮았지만 그 안에 답답함이 스며 있었어요. 주식만 잘 빠져나왔어도, 갭 투자 아파트 하나만 버텼어도, 아들은 혀를 찼습니다. 대출금에 이자까지 다 나가고 전세금도 못 돌려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우리 불쌍하다고는 생각하겠지. 하지만 솔직히 우리한테 지금 다른 선택 있나? 그래도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아들은 희망 섞인 말을 했지만 그 말조차 할머니의 가슴에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할머니는 이불을 살짝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이미 지워졌고 눈가엔 조용한 물기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 아무 말 없이, 왜 진심을 숨긴 채 들어왔을까? 그 부분이 할머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들어온 날 할머니는 다시 가족이 모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방문 너머 대화를 들은 뒤 그 집은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애들이 돌아왔다는 게 그런 뜻이었네요. 할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베개 속으로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은 없었지만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떠 반찬을 만들었고 손주 도시락과 며느리 아침을 준비했어요. 후라이팬에 달걀을 부치다 말고 허리를 붙잡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죠. 괜찮아, 가족이잖아, 이럴 때 보람 있는 거지. 하지만 그런 다짐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당연한 듯 식사를 기다렸고 손주는 입맛에 맞지 않다며 반찬을 밀어냈어요. 엄마, 간이 좀 센데. 아들이 툭 던진 말에 할머니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미안, 다음엔 좀 덜 짜게 할게.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엔 서운함이 차올랐어요. 거실 소파엔 며느리의 쿠션이 놓였고 서랍 속엔 손주의 책이며 장난감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낯익던 집안 풍경은 조용히 바뀌어 갔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다. 며느리가 무심히 내뱉은 그 말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이 집에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주방에 발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보며 그래, 다시 가족이 된 거야. 혼잣말처럼 속으로 음조렸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하며 안겼고 그 조그마한 팔에 얼굴을 묻으면 마음 한켠이 녹아내렸어요. 엄마, 귤 좋아하시잖아. 퇴근길에 아들이 과일 한 봉지를 사들고 온 날엔 귤 껍질을 벗기며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계기는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애 생일이니까 나가서 먹죠, 어머님. 며느리는 말끔히 화장하고 밝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손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습니다. 스테이크 먹을래. 나 키즈 메뉴 2개 시켜도 돼? 최 씨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일인데 뭐든 먹어야지. 그날 식사는 동네 국밥집에서 했습니다. 익숙한 주인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고 손주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잘 먹네, 우리 손주. 역시 국밥이 최고지. 할머니는 기분 좋게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내 새끼 생일인데 할미가 사야지. 그 말에 아들이 슬쩍 말했습니다. 아, 엄마 내가 낼게. 하지만 아들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뒷짐을 지고 서 있었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어요. 뭐 생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한 번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은 외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를 마음 깊이 감사하며 앉았어요. 요즘 애들은 밖에서 많이 먹는다더라. 할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은 즐거운 마음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함께 밥을 먹는 게 어딘가 싶었어요. 아들과 손자,
며느리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식구들 얼굴을 보며 밥을 먹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할머니의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조금 떼어 통신비, 관리비, 쌀값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적금 통장에서 꺼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돈은 혹시 아프게 되었을 때를 위해 혹은 나중에 요양병원 갈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지켜온 돈이었어요. 고급 외식은 할머니의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국밥이 제일 맛있더라. 식당 안에서 그렇게 혼잣말하듯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분식집, 냉면집을 지나 세 번째 외식은 한우 고깃집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기를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1등급 툭불 한우만 써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고기 굽는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여기 진짜 핫플레이스예요. 예약도 힘든 데라니까요. 손주는 테이블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고기 3판 먹을 거야. 할머니는 웃었지만 눈은 슬며시 가격표를 쳐다봤습니다. 등심 1인분 85,000원, 갈비살 98,000원. 숫자를 보는 순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저런 고기 평생 한 점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때도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낼게요. 그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내겠지? 잠깐이나마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뒤로 휴대폰을 꺼내 알림을 확인했고 결국 계산대 앞에 선 건 또 할머니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카드를 꺼내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계산을 하며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렇게 비싼 고기를 사줄 만큼 부자도 아닌데.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니 됐다. 자식 입에 뭐라도 들어가면 그걸로 됐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간 할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어려운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먼저 내버리면 자존심 상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는 건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상황 나아지면 조금씩 도와주겠지. 그 믿음 하나로 다시 밥을 차리고 반찬을 만들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집에서 고기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고기 없어?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한참을 멈춘 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른 반찬, 그리고 묵은 김치. 그게 다였어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으며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엔 좀 덜 나가야겠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언제나 같은 시기란 걸요. 어느 날 쌀을 사들고 온 날,
최수희 할머니는 힘겹게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손목이 저릿할 만큼 무거웠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장 보셨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응, 뭐 조금.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엔 쌀 4kg짜리 한 포와 두부, 호박, 다시마,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따라오며 봉지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고기는요? 애가 고기만 먹으려 그래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기 안 샀다. 가격이 너무 세더구나. 또 된장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된장찌개만 먹으러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조용히 숨을 내쉰 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런 말은 생활비 한 푼이라도 내고 해라. 그 말의 순간 부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더니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네.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고기 좀 사달라고 한 게 죄예요? 목소리는 한 톤 올라갔고 입술 끝은 단단하게 다물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넉 달째 내가 장 보고 음식 해주고 외식 나가면 밥값 내고 있어. 니들 들어와 살면서 난 식모살이 한다고. 쌀도 내가 사, 고기도 내가 사, 과일까지 내가 사는데 넌 한 번이라도 식비를 낸 적 있니? 며느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게 왜요? 어머님은 연금 받으시잖아요. 아버님 유족연금에 국민연금까지 받으시는데 우린 월급도 빠듯하고 애 교육비에 저희 출퇴근 교통비에 점심값 그리고 품위 유지비에 정신이 없어서 못 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고 깊게 말했습니다. 그래, 연금은 받는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 쓰라고 있는 돈이니? 그거 내가 늙어서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놓은 돈이다. 내가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쓸 돈이라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가족끼리 사는 집에서 돈 따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뭔 빌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 순간 할머니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그럼 빌어먹는 사람처럼 굴지 마. 내가 널 언제 돈 달라고 했냐? 언제 나가자고 그랬냐? 근데 나한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고기 없다고 투정만 하고 그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 말이 끝나자 부엌은 숨조차 막힐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이 뛰어나와 상황을 살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아버지랑 살면서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다. 근데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가 얻어먹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고개만 숙였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 차가운 외면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엔 묵은 김치통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걸 꺼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또 된장찌개나 해야겠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말은 울음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어요. 대전에 사는 딸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애 데리고 갈게요. 그 말만으로도 최수희 할머니는 가슴 한켠이 환하게 밝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짧은 대답 뒤에도 할머니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딸은 약속한 날 아침 꼭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요즘 입맛 없다고 하셨던데 뭐 좀 사갈까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김치도 조금 남았고 반찬도 이젠 지겹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이며 괜히 설거지 거리라도 정리했어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엔 할머니의 외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손주 왔어? 아이고, 무거워졌네. 딸은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손주의 책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엔 반찬, 과일, 소고기, 손주 간식까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항상 뭘 이렇게 많이 사오니?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애 데리고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가면 내가 사람인가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은 할머니에게는 오랜만에 편한 식사였습니다. 누가 먼저 먹자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숟가락이 오갔고 딸은 식사 중에도 할머니의 그릇을 챙겨줬어요. 엄마, 이 반찬 너무 짜요. 이거 좀 덜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밥을 푸고 국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뒤 딸은 설거지를 도왔고 엄마 쉬고 있어요. 물 넘치게 하지 말고 닦기만 하면 돼요. 조용히 말하며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고 그 옆에서 손주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릴 때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게 집이지. 이게 가족이지. 그런 마음이 조용히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차를 몰고 할머니를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안 가본 맛집 찾는 재미에 빠졌어. 어딘데? 여기 대전에서 유명한 한우 전문점인데 체인점이 분당에도 생겼대요. 식당 안은 환했고 고기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딸은 익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다 해줄게요. 젓가락만 드세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엔 살짝 젖은 눈빛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이런데 처음 와본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이 먹는 이 분위기가 낯설어서 그렇다.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였고 딸은 고기를 집어 할머니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자주 다녀야겠네. 이젠. 고기를 다 먹고 차에 탔을 때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네 들어와 사는 거 솔직히 불편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금방 나오지 않았어요. 불편하지, 솔직히 힘들지. 근데 그걸 딸 앞에서 어떻게 말하니? 아니야, 괜찮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엄마,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딸은 조용히 운전 중인 손을 할머니 무릎에 올렸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마요. 엄마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가족은 아니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다, 그놈들도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도 내 새끼들이야. 딸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점점 뒤로 흘러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은 짐을 다시 챙겨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추워지면 더 자주 올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딸과 손주가 탄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아들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커피 머신에서 막 우려낸 듯한 커피 향이 남아 있었어요. 방 안에서는 손주의 장난감이 굴러다녔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그릇이 널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할머니는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다녀온 따뜻한 세상이 너무 빨리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래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마음을 다독이며 할머니는 천천히 불을 켜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최수희 할머니는 자신이 항상 쓰던 도마가 보이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생소한 색감의 도마 2개가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얀색, 연분홍.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이었지만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도마를 쳐다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땐 더 선명한 낯설음이 다가왔습니다.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묵은지는 맨 뒤 칸에 밀려나 있었고 앞쪽엔 고급 마켓에서 산 반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언제 들어온 걸까? 왜 내 반찬이 저 뒤로 밀려 있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국을 끓이며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기를 닦는 손길이 유독 조심스러웠어요. 그때 며느리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고 걸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도마 바꾼 거 어떠세요? 예전 건 너무 오래됐길래 이번에 세일하길래요. 할머니는 도마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꾸면 좋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냄비도 몇 개 정리했어요. 자꾸 넘쳐서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볍게 웃으며 말끝을 맺었습니다. 이젠 제 집 같아요. 부엌이 익숙하네요. 아침을 준비하던 최 씨 할머니는 손끝에 힘이 빠졌고 가스불을 끄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편하면 됐지. 그 한마디가 끝나고 나자 할머니의 표정은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지난번 딸과 함께 다녀온 정밀검진 결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붉은 줄,
빈혈, 영양 부족, 위험 의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맡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며칠 후부터 며느리는 친구들을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카페처럼 꾸며진 테이블이 생겼고 향초 냄새가 집 안전체를 감쌌습니다. 주방 조명까지 며느리가 바꿨습니다. 형광등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이 켜졌고 할머니가 익숙했던 빛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친구들 올 거예요. 그날도 며느리는 예고 없이 말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티는 저녁 7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맥주와 와인, 치즈 플래터, 샐러드, 파스타를 잔뜩 가져왔습니다. 거실은 웃음과 음악 소리로 가득 찼고 할머니는 방 안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의 소음은 창문을 통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술병과 남은 안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장갑을 끼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할머니 방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시간 좀 돼요?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무릎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명예 우리한테 넘기면 안 돼요.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느질 바늘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산 집인데. 아들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뭐 결국 줄 거잖아요. 지금 해두는 게 절세에도 좋고 나중에 형식만 바꾸는 거라니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줄 거라는 말은 누가 정했니? 살아있는 나한테 그런 말 너무 하는 거 아니니? 그때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돈 많잖아요. 연금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신데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목소리 안에는 묘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감싸쥐듯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 집 하나야. 그거라도 붙잡고 살려고 버틴 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뭐 같이 사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 뒤로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할머니가 수저를 놓으면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집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생활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프린트해 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좀 줄이셔야죠. 이건 너무 과하게 나오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4kg짜리 샀다. 과일은 손주가 좋아해서 사줬고 전기세는 며느리 홈파티 때문이더라. 그 말에도 며느리는 아무런 반응 없이 종이를 들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컵 속 물이 미지근해지고 있었고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은 할머니는 조용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이 떠오릅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퇴직 후에도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쓰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장모 칠순이라며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최수희 할머니는 느릿한 손놀림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 한 숟갈을 풀어넣고 간을 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떴어요. 짭조름한 국물이 목을 적시자 거실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금 좀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이 멋쩍게 다가왔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다 만 듯 손에 들려 있었고 셔츠 깃을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모님 칠순이라 식사 좀 하자고요. 호텔 뷔페로 예약했어요. 조촐하게요. 호텔. 호텔이에요. 예약은 한시고요. 차는 제가 몰고 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쿡에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운전석엔 아들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립글로스를 덧칠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뒷좌석 창가 쪽에 몸을 기댄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음악이 할머니에겐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 진짜 놀라실 거예요. 호텔 처음 와보시는 거라서요. 근데 오늘 어머님까지 함께 오셔서 진짜 든든해요. 그래요.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가야지. 그 대답 뒤로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신호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어맨이 깔끔한 인사를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머리 위에서 퍼졌고 커다란 유리창 사이로 햇살이 잔잔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흰색 리넨이 깔린 원형 테이블, 크리스탈 잔, 은색 식기류, 그리고 각인된 호텔 로고. 모든 게 낯설고 차가운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이쪽이 저희 엄마, 오빠, 언니예요. 오늘은 우리 어머님이 다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명랑하고 밝았지만 그 안에 깃든 태도는 할머니의 가슴에 돌처럼 얹혔습니다. 모든 친정 식구들의 시선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장모, 장인, 처형, 처남네 아이들까지 하나같이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래 주세요. 오늘은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그래요. 다들 앉으세요. 할머니는 침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마다 올라오는 음식은 눈부시게 화려했어요. 킹크랩, 양갈비, 송로버섯 리조또, 바닷가재 꼬치, 한 접시에 몇만 원씩은 될 법한 고급 요리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음식은 코끝까지는 닿았지만 수저는 단 한 번도 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자르던 포크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테이블보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모든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에서 웃으며 누군가와 사진을 찍고 있었고 할머니 혼자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총 112만 4천 원입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지갑에서 파란색 체크카드를 꺼냈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카드를 건네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드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 손가방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뒤돌아보자. 아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님 진짜 우아하시다고 했어요. 호텔에서도 전혀 안 꿀리시더래요. 엄마는 원래 기품 있으시잖아. 은근 센스도 있고. 할머니는 뒷좌석 창가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차창에 비친 얼굴, 주름이 늘고 입꼬리는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엔 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신발을 벗을 힘도 없이 그대로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방을 툭 내려놓고 서랍을 열어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 씨 할머니는 사무실 한켠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시세를 보며 노트북을 넘기고 있었고 창밖에선 늦겨울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단독주택이니까요.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월세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 찾는 분도 많아요. 보증금 맞춰 드리고 월세 받는 방식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고 혹시 아들 부부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월세로라도 내게 하면 되지요. 근데 그걸 안 내겠다면 미련 없이 나가달라고 하려 해요. 중개인은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이얼을 누르기 전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우리 딸이라는 이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목소리 왜 그래요? 이제 너 있는 동네로 가보려고 해. 집 전세 놓으려다가 아들 부부가 월세라도 내겠다면 남겨두려 하고 안 하겠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할 거야. 엄마 드디어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요. 오세요. 집 근처 오피스텔도 많고 내가 매일 갈 수 있으니까요. 너 옆에 있으면 나도 좀 살 것 같아서 그래. 너한테 피해 줄까 걱정이지만 엄마, 피해는 무슨, 엄마는 늘 나한테 힘이었어요. 이번엔 내가 엄마 옆에 서 있을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볼게. 나도 이제 딸 옆에서 웃고 싶네. 최 씨 할머니는 다음 날 다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대전 쪽 유성구 쪽 오피스텔 정보도 좀 봐주시겠어요? 네. 거긴 교통도 괜찮고 새로 지은 오피스텔 단지 많아요. 나중에 몸 불편해지면 이 집 팔아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려 해요. 그땐 이 손으로 내 이름 붙인 계약서 하나 남겨놓고 싶어요. 중개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고 몇 벌 남지 않은 외출복을 골랐습니다. 낡은 방코트 하나, 딸이 사준 자주색 스웨터 한 장. 그 옷들을 접어 박스에 넣으며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식탁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혹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 있어? 계속이요? 내가 월세 책정해서 내게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 해. 근데 그게 싫다면 나가는 게 맞지.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월세를 내요? 그럼 그냥 비워야겠다는 말씀이세요? 응, 이제 너희 눈치 보면서 못 살겠어. 이 집은 내 노력과 시간,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삶이 묻힌 곳인데 지금은 그냥 너희 생활 공간일 뿐이잖니.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전의 오피스텔 입구에 도착하자 딸이 이미 나와 서 있었습니다. 딸은 작은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동네 참 조용하네. 엄마, 여기 골목마다 작은 빵집도 많고요. 병원도 가까워요. 버스 타면 시장도 금방이에요. 좋다. 앞으로 여기서 살게 해줘서 고맙다. 햇빛이 창틀 위로 내려앉은 오피스텔. 할머니는 새로 산 전기밥솥 앞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냄비 안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벽 한켠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참 조용해졌습니다. 귀를 울리던 말들도 날카로웠던 시선도 이제는 창문 너머 바람소리로 바뀌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요. 이젠 그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됐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참지도 않아요. 오래 참고 오래 이해하고 오래 미루다 보니 그게 가족이라 생각했었는데요. 결국 가족도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거리 두는 게 맞더라고요. 너무 늦기 전에 저는 제 마음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젠 제가 제 삶의 주인이고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제가 직접 써 내려가려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참고만 계신 분 계실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이고 또 어떤 이의 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제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인가 몇 번이나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